오늘은 분양가 10억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내 돈이 언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분양가 5억인 아파트 잔금 치른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댓글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셔서 추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금액을 보면 10억 넘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은 평수라 할지라도 8억, 9억, 10억인 분양가를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언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고 과연 내가 부담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들어보시고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분양가 5억인 아파트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분양가 10억이 되면서 영해 개수가 하나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담 느껴지시죠?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할지라도 프리미엄이 붙는 단지들이 있고, 또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분양가가 비싸다고 해서 안전마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는 작은 계획의 측면에서만 보는 겁니다. 댓글로 보다 보면 분양가 5억이면 5억이 다 필요하지 무슨 말이냐 이런 이제 댓글을 달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니까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뒤편에 중도금 대출 이자 계산기를 통해서 실제로 10억짜리 분양가인 아파트에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직접 보여드릴 것이고, 또 DSR 계산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 레미안 라그란데 84가 저층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아파트를 받았을 때, 확장하고 했을 때 총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숫자로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영상에서 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1번입니다. 아파트가 탄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죠? 보통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선분양이라고 했죠. 선분양이라고 해서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시키고 중간에 매매를 하거나 내지는 잔금을 치르거나 내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분양단지들을 보면 중분양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 임의로 표현한 건데, 저층 바닥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바닥 공사가 좀 걸리거든요 원래. 이걸 다 마무리하고 한 지상층 한 5층 이하까지 올라왔을 때쯤 분양을 한다거나, 내지는 상도 클라베뉴처럼 이제 내년 바로 입주를 하는 그런 후분양 아파트로 공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분양 시행사들이 이 후분양의 선택지도 옵션으로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이제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선분양의 자금 구조는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0%를 이제 한 2년 반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쳐서 천천히 납부를 하죠. 근데 이 후분양을 보면 6개월에서 1년 후에 바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조를 보면 계약금은 10%일 거고요. 잔금은 내외. 그래서 1년이라고 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서울의 분양권 전매가 1년 후에 가능하게 됐는데 1년 후가 됐는데 입주할 시점이 되면 당연히 이제 잔금을 치르는 이슈가 가장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단지를 볼 때는 이 분양의 입주 시점이 언젠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10억짜리 선분양이라고 가정하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10억짜리 분양 아파트를 받았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죠? 그 10%인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도 납부하는 방식이 처음에 5천만 원 내고 한 달 이내에 나머지 부족한 금액 내는 방식이 있고, 내지는 처음부터 1억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해서 20% 책정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되는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에서 알선해 줍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을 지역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강남 사구를 제외하고는 중도금 60%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건설사에 납부를 하는 구조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중도금 이자가 무이자가 있고 이자 허블제가 있는데, 무이자인지 이자 허블자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크다. 분양가가 10억인 아파트의 이자도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이자인지 이자 허블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금은 분양가가 상관없이 50억이어도 100억이어도 중도금 대출까지는 가능하다. 극단적인 설명이지만요. 그리고 세대를 기준으로 허그 보증서가 2건이 발행이 되면 은행에서는 그걸 신뢰를 해서 믿고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까지는 신용 불량자만 아니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유리한 케이스라고 하면 청담 르레리, 여기가 분양가가 25평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해보죠. 저렴한 금이라고 딱 느껴지죠. 그러면 10억에 받아서 1년 후에 전매할 수 있죠. 입주가 27년이니까 1년 후에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이자 후불제 여부라든지 내지는 잔금을 어떻게 치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물론 안전마진이 있다는 경우입니다. 이제는 잔금입니다. 잔금을 치를 때는 분양가가 10억이면 30%인 3억이 내 돈이 현금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앞선 5억짜리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은행에서도 예대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감정가를 좀 후하게 쳐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10억짜리 물건을 고스란히 10억에 감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경매 들어가거나 시세가 빠질 일을 적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를 후하게 쳐주는 편입니다. 뭐 10억짜리 분양 받았으면 15억. 제가 너무 후하게 쳐주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봐왔을 때는 정말 하락장에도 몇 억은 그래도 얹어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는 10%에서 뭐 50%까지도 업을 하는 경우도 봤으니까 너무 뭐 극단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물론 상품 자체는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대출 60% 하면은 이제 9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처음에 얼마 냈죠? 1억 냈으니까 1억에 그 다음에 대출 9억에 기타 비용 하면은 잔금 치르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는 방식이 있고 내지는 전세 가격을 고려해서 잔금을 치르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입주하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고요. 여기 6,700세대니까 좀 불안해서 던지는 매물도 나오지 않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5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9억 그 다음에 프리미엄 12억 그리고 전세도 1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 평균치를 내놨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성이 좋으면 분양가를 뛰어넘는 프리미엄과 감정가가 나오기도 하니까 극단적인 사례만은 아니다. 특히나 서울은 수요가 항상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SR을 그 범주 안에 40% 내지 50%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그 부분도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분양하는 곳을 분양받게 되시면 실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도저히 잔금 치를 여력이 안 돼. 감정가도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고 전세를 맞춰도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냐면 입주하는 시점까지 보통 갚으라고 하거든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용상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들이 불안하다면 분양권을 파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억짜리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번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렸고 그 밖에 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옵션 비용 그리고 층별 분양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옵션 비용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봤는데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 비용이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1층이 20%에서 30%가량처럼 하면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을 수 있다라고 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레미안 라그란데를 분양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분양가 10억으로 해서 이자 5%로 해서 한번 입혀본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중도금 회차 실행금액 실행일자 있잖아요. 2023년 7월, 12월, 6월이 실제로 제가 설명드렸던 7월, 12월, 6월 이렇게 똑같이 입혀져 있습니다. 이 분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내가 계약을 했으니까 23년, 24년, 25년 거의 이제 꽉 찬 3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분양을 받고 대출을 일으켰을 때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한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중도금 계산기를 통해서 넣어보면 6%대는 이렇게 또 이게 언제 실행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그리고 후분양이라고 하면은 사실 바로 입주니까 뭐 이자는 거의 나가지 않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자 계산기는 어떻게 제가 제공드릴지 댓글로 또는 본문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이 추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휘경자의 디센시아는 선 분양에 속하고 이 분양 금액 페이지를 보면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60% 납부하고 잔금 30%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미안 라그란데는 입주 시점이 2025년 1월이니까 한 1년 한 반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은 한 제 표현이긴 하지만 뭐 그냥 중분양 정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중도금 60%를 내긴 하지만 회차를 4번으로 쪼개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상도 프루시오 클라베뉴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24년 3월이죠. 그러면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이런 구조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후분양일수록 잔금을 어떻게 치룰지에 대한 이슈를 강하게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분양일 상품인은 분양권 상태에서도 전매를 할 수 있다라는 옵션을 잘 떠올려야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중도금 이자가 발생했다는 가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분양가가 84A 같은 경우에는 10억 1100만 원인데 그냥 10억으로 계산할게요. 그리고 확장비가 13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가 4천 얼마가 나왔죠. 이거를 더 할 거고요. 중도금 이자 무이자인지 후불제인지 확인하려면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B, C를 다 더했을 때 금액이 10억 5,42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 비용이 있겠죠. 우리가 3억짜리, 2억짜리 집을 살 때는 사실 대략 한 1.1% 정도 곱해서 계산하면 맞거든요. 근데 금액이 커지면 취득세도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취득세 계산기라고 치시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적어보시면 똑같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총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이렇게 3,478만 원 가량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을 합했을 때는 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억 8,8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억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저것 다 더하다 보니까 거의 한 1억 조금 안 되게 더 더해졌죠. 그래서 미리 한번 계산해 놓고 접근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DSR 계산인데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라고 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여기 DSR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때 6억을 대출 받으려고 가정을 해봐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기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일단 상환하고 받는 게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6억일 거고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보통 한 30년 정도 대출 받으니까 360개월, 자녀 360개월, 금리 5%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77%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내 소득을 높이거나 또는 대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낮추거나 해야 되는데, 내가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게 100% 은행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부부의 연봉을 합산해서 보거든요. 부부의 연봉을 합산해서 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남편이 5천이고 B라는 부인이 또 5천이면 이걸 합산해서 계산해주는 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1억을 만들 수 있죠. 이럴 때는 똑같이 6억이 6억, 360개월에 360개월 하면은 DSR이 38%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대출과 그리고 연봉을 계산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치시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잔금 대출은 은행에서 굉장히 반기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될 일로 거의 없고 해서 조건을 굉장히 잘 주는 편이고, 특히나 1금융권 이외의 은행들, 새마을금고나 수협이나 이런 은행들은 이렇게 DSR 조건을 좀 후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DSR 100%면은 아까 연봉 5천만 원도 충분히 범위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너무 무리한 투자도 하시라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그냥 단념하지는 말라는 거죠. 길을 찾다 보면, 특히나 대출은 생물과도 같아서 안 될 것 같아도 찾다 보면 결국 답을 찾는 경우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금 치렀어. 좋아. 근데 월 발생하는 이자가 부담스러워. 얼마인지 알고 싶어 라고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 부동산 원리금 계산기라고 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억을 대출 받았죠. 30년 5%로 받았죠.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내가 하면은 이렇게 상환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상환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거는 30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대출 상품에 따라 보시면 여기 40년도 있죠. 여기 50년도 있죠. 그러면은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월마다? 더 줄겠죠. 네, 그렇죠? 나머지 다 40년이네요. 그리고 거치 기간이 있는 것도 있고, 여긴 다 1년, 거치 없는 것도 있지만 3년도 있고, 3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자만 내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부담이 적죠. 내가 2년 갖고 있다가 팔면 일단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없으니까 덜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오히려 그 원리금과 잔금과 다가오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 더 크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40년, 50년 거치까지 하면은 내가 2년, 3년은 버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신 어떤 Q&A를 다 답변 드리지 못한 것도 있어서 한번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세입자 전세를 맞출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가 5억인 아파트에 세입자 3억,
전세를 두면 세입자 3억 돈과 내 돈 2억 플러스 뭐 취등록세 해서 이거를 납부하면 키를 받고 입주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은 여러분들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50배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자 후불제 금액은 언제 납부하나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잔금 치를 때 납부하는데 정말 아주 간혹 회차별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천호동에 분양했던 한 아파트랑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회차별로 이자 후불제 이자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분양권을 살 때는 이미 납부했던 금액을 이제 서로 주고받아야겠죠. LTV DSR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정한 원리금 범주,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현재 빚이 있는데 입주 시점에는 상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만약에 원리금이 3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게 한 1.5배가 늘어난 한 450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계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정말 한 10년, 20년 살 거다. 그래서 이걸 계속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잔금 대출 받을 때 중도금 대출 받은 거 기존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고 잔금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잔금 대출 받을 때 중도금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어차피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 상환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다른 분양권에 중도금 대출이 있으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 대출 당첨은 와이프, 대출은 남편.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당첨이 됐는데 대출은 남편으로 안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100%는 아니에요. 대출이라는 게 그때그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B 두 분의 소득을 합산해서 봐주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후순위 대출이라는 거는 앞에 뭐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이렇게 드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보통 빨라도 6개월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나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SR 통과 팁에 대해서는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소득을 좀 높이거나 잔금을 대출받는 금액을 좀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듣고 싶으시다면 제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상황을 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네, 오늘은 분양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지 설명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